안녕하세요. 프린세스TV의 공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흥미로운 책 제목을 가진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제가, 제가 지금 이 허블라이프 사업을 하기 전에 전직이 통번역사였죠. 그래서 주로 기계와 대화하는 것을 많이 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글자를 주로 벗삼아서. 네,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아니지만 글자를 번역하는 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또 전공이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전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교수님들 중에 유명하신 분들을 보면 심리학을 부전공으로 하시거나 혹은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마케팅을 다시 공부하셔서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심리학과 그 마케팅이라는 학문은. 근데 제가 공부는 했지만 제가 본업으로 삼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제가 했던 일은 그 컴퓨터와 대화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많이 대인기피증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요.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냥 집에서 컴퓨터만 바라보고 살았던 삶을 꽤 오랫동안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뒤에 이제 허블라이프 사업을, 제가 그 직업을 바꿔서 허블라이프 사업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터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성격은 활발하지만 그렇다고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주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그 한계가 정해져 있었고 경계가 있었는데 너무 새로운 부류의 새로운 사람들을 너무 이제 열심히 한 1년을 만나다 보니 그때 결정적으로 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스스로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면서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제 언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쓰고 있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불편함을 주는지도 사실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저로 자꾸 돌아가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는 다시 한번 가슴을 쓰다듬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면서 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뭐 처음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많이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그 전에 제가 놓치고 있었던 언어를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제가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명절을 지나면서 사실은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어떤 글을 올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명절 지나고 나서 그 남편분하고 좀 많이 싸우셨나요? 혹은 아내분하고 좀 싸우셨나요? 저는 사실은 수순이었어요. 명절 지나고 나면 저희 그 차인표 씨하고 항상 싸웠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싸운 지도 이제 몇 년 됐어요. 그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나니까 굳이 남편하고 싸울 이유가 있나 라는 결론에 제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정말 그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결정적인 한마디. 명절에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게 있는데요. 자, 페이지 127쪽에 보면요. 시댁이 주어야 할 것이 남편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결정적이지 않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정말 전쟁 같았던 결혼 생활을 유지했대요. 근데 그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는 않아서 상담과 비폭력 대화를 배웠다고 합니다. 멋지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 특히 함께 사는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대요. 역시 불통의 답답함으로 매일 전쟁을 치렀던 저자가 스스로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상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여기에 넣어서
책을 썼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30쪽에 보면 결혼은 서로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죠. 그런데 내 행복을 배우자가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배우자의 행복에 기여하고 노력할 마음으로 하는 것이 곧 결혼이고 사랑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페이지 30쪽에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남편만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배우자의 행복에 기여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바라는 게 적어질 테고, 이제 바라는 게 적어지다 보면 좀 더 싸우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부분의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는 언제 어긋나냐면요, 서로에게 원할 때만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남편한테 많이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바라지 않고 서로 결혼한 것을 축하하는 그런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해봐야겠다 또 한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행복하다라는 전제는 서로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는 건데, 결혼 후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서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서로 받기만을 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요,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일심동체가 아니라 이심이체라고 합니다. 자, 너무 멋지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 명언으로 올리기도 했지만, 부부가 갈등하는 것은요, 서로 나빠서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다르다고 생각을 못하고요, 다른 것을 다르게 처리할 줄 몰라서 싸우는 거래요. 남녀 차이, 성격 차이, 집안 환경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욕구, 감정, 반응, 선호, 가치관 등등 부분은 모든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라고.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결혼 생활도 인간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오늘부터는 좀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육아에 관한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전제로 이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 즉 당위적인 사고에 갇힌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책감을 좀 덜기 위해 더 잘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속상하고, 내가 바라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화를 냈다가 후회와 죄책감이 심해져서 다시 잘해주기를 반복하죠. 혹시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아이를 저렇게 키우진 않나? 사실 저도 그렇게 키웠었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애가 나를 안 따라와주면 화를 냈다가, 그렇다가 또 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오면 또 또 화를 내고 속상하고, 그랬다가 화낸 게 미안해서 또 잘해주고, 제가 이런 걸 정말 많이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그 뒤로 제가 이제 철칙을 지킵니다. 무소유 육아 철학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그냥 나와 남편의 몸을 빌어서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의 인격체인 것이지 절대 내가 소유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잠시 나와 함께 살았다가 본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한 인격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잔소리를 덜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을 인정해주죠. 그냥 많이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사실은 부모 자식이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잠시 빌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0살이 되면 집을 나가라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카트라이더를 좋아하니까 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넥슨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빨리 본인 살 길을 찾아주고, 소유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그건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내 것만 따지다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올바른 인성하고 가치관을 좀 심어주는 거 외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서 돈을 주신다면 가치 있는 곳에 쓰도록 하겠지만 바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결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도 그렇고 부부 관계도 그렇고 다름을 인정하고 소유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여기 스토리별로 챕터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읽다 보면 본인에게 와닿는 스토리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좀 힘들다, 관계 때문에 힘들다, 자식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남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시댁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사실 제가 보니까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본인 스스로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사실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마음이 있어서 그 말을 던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거의 뭐 이제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저는 불행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또 그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나의 언어를 점검을 해보고 하면서 노력을 해야지만 정말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노력을 해야지만 인간 관계가 또 편해진다는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명절 지났으니까 여러분 또 건강하게 식습관도 개선하시고요. 네, 그리고 좀 더 마음의 양식도 쌓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너무 힘드시다, 나 그냥 시댁 갔다 와서 마음이 불편해, 나 혹은 남편분들은 요새 처갓집 갔다 온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읽어보세요.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제가 개떡같이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고, 저 사실 지금 개떡같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